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중요하다.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이 상승 추세는 74K부터 그리고 지금 이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 상승했던 98K쯤에 상승 추세를 그었을 때 그게 한 파동이라면 여기서 매매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 다만 고점을 높이는 상승을 못 만들었고 다만 이 상승 추세를 깼는데도 어떻게 롱을 진입하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상승 파동에 대한 내려오게 되면 뭐죠? 히든 상승 데머스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큰 봉상만 보더라도 나와 있어요. 시간 봉상 보게 되면 이렇게 파동이 쭉 내려왔을 때 지금 이 자리예요. 이전 저점을 깨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내려왔다고 상승되면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반등 이후에 하락을 하든 추가적인 내려온 파동에 반등을 하든 그리고 Y 파동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가격적으로 하락 되돌림 이후에 Y 기간적으로 만들었으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롱을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은 해줬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방 이탈을 했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이 하락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15분 봉도 상승 다이버스를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롱 타점이기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 앞에 파동을 확인했을 때 가격과 되돌림 이후에 이 자체가 기간으로 하락을 해야 돼요. 일자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 후의 하락분이 기간적인 면을 만들려면 내려오더라도 기간 조정하고 또 가격적으로 만들어서 기간 조정하고 이런 형태를 보여야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렇다는 건 저점을 깨더라도 반등을 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내려온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려올 것도 우리는 Y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요. 내려오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도 롱타점이 됐습니다. 그 당시 18일 날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번 하락을 하더라도 롱타점은 생기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이 롱으로 아직 유지를 하자. 그 롱에 대한 유지는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된다. 왜냐? 히든 상다가 계속 걸린다. 내려오면. 이런 다이버전스가 계속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 반등할 수 있는 최소한 내가 잃더라도 공통적인 롱자리 등에서 잃게 되면 익절하고 본절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까지도 이렇게 이때 말씀드렸던 매물대고요. 내려오게 되면 이 라인에서 반등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 라인에서 반등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빠지더라도 매물대를 하방 이탈한다는 건 다음 매물대로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공통적인 롱자리만 진입하더라도 우리는 손절 라인이 명확한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잃지 않는 매매로 접근할 수 있다. 그게 최근 깐부 방송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에 더해져서 오늘 생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상승할 부분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냥 빠져서 여기 하방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만들 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카운팅은 하나 더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었고 얘가 기간 조정인 하나의 파동 X파동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얘가 Y일 수 있다. 연장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즉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 파동 되돌림 얘가 전체가 Y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가 저점이고 얘가 X파동이고 얘가 Y이냐 에 따라서 레이블의 개수가 좀 달라져요. 다음 더 떨어졌을 때의 개수 또는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매매 전략 등이 형성이 됩니다. 이 카운팅이 다른 거 하나만으로도. 그 말은 즉 얘가 한 파동이었을 때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울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전 파동과 마찬가지로 마무리하고 여기가 X고 이게 이제 Y로 봤을 때에 대한 매매 전략으로 하나를 볼 거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구간들이 우리가 롱타점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운팅이죠. 이렇게 한 파동 보고 얘가 X파동 382도 주지 않았죠. 보통의 되돌림 파동이 382 최소 반등 구간이라고 하는 곳을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저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연장 파동이구나. 아직 매도세가 끝나지 않고 연장돼서 하락분이 남아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전 파동도 내려오면서 382 되돌림 없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건
파동이 연장 파동, 가격적인 매도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 반등을 했으나 382도 못 주고 내린다는 건 아직 이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든 아니면 전체적인 하락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등을 주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예측은 했었죠.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기간 조정하고 올라올 수 있다. 근데 깨졌다는 건 파동 카운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이게 한 파동이고 얘가 X 파동인데 382도 주지 않았다. 그럼 Y가 아직 남아있고 연장 파동이 남아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한 연장 파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롱 진입했던 구간, 아까 설명드렸던 이 구간이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 1.272 라인이었고요. 그래서 롱을 진입을 했었고 그에 따른 수익과,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롱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상승 다이버스가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상당히 걸릴 거다. 그래서 깐부 방송의 매물대도 측정을 했었고요. 이 라인에서 다시 반등은 했으나 파동 카운팅상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여기 X고 여기 하나의 파동이 됐죠. 되돌림 파동 만들었어요. 그리고 Y 파동이 한 번 더 내려갔죠. 근데 그 Y 파동이 3개의 형태로 보여지죠. 하나, 둘 되돌림, 셋. 그럼 Y는 333을 만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앞 파동과 보더라도 한 파동, 되돌림 이후에 3개 파동, 하나, 둘, 3개. 333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WXY라고 얘기합니다. 333. 여기서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 5파동 카운팅이 되려면 엔딩 다이고널이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겠죠.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공통적인 롱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Y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저점이 여기 저점이 이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에 대한 Y 파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공통적인 롱 진입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손절을 하게 되면 이전 저점을 하면 된다. 손절은 이만큼이고 익절은 여기가 마무리된 파동이라면 고점부터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줄 수 있다. 그 전체 되돌림은 앞파동 이렇게 피보나치 작도를 했을 때 최소 반등 구간이 어디죠? 382 구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주지 않더라도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는 볼 수 있다. 잘 나오지는 않지만 트리플 복합 조정이 있죠. W, X, Y, X, Z 또는 X가 여기 겹치게 된다. 이 W라. 그러면 엔딩 다이고널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딱 겹치게 된다면. 그러면 파동 카운팅상 1, 2, 3, 4, 5파동 이후에 되돌림 파동을 다시 이런 라인에서 주거나 다시 반등해서 그럼 전체 되돌림이 조금 변경이 되는 거죠. 밑에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X 상승이 WXY, XZ로 만들 건지 아니면 WXY로 끝났을 때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X로 올라오려면 지금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Y가 완료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Y 완료됐다고 하면 그래도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엔딩 다이고널로 만들어더라도 여기 저점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올라는 와야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명확한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을 깨면 안 된다. 111K를 깨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와서 날봉상 보게 되면 최소한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시작이든 아니면 이 앞파동이 마무리가 됐고 추가적인 하락으로 만드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큰 하락으로 만들던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전체 되돌림이 된다. 이 파동과 여기까지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만들 수 있다.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갭이 너무 커요. 여기서 숏 매매를 안 한다는 건 하락이 한 20% 남아 있는데 그걸 안 먹겠다는 뜻인데 상승의 고점보다 상승의 하락점에 대한 되돌림이 더 깊은 라인이어서 1대1보다 더 숏이 먹을 자리가 더 크다. 숏 매매도 해야 되는 구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은 손절을 명확히 갖자. 15분 봉상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나 날봉상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깨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반등하더라도 하락한다는 거예요. 더 큰 하락을. 뭐 공통적인 롱은 또 내려오면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숏도 또 의무적으로 타야 될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양방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버린다. 그러니 지금 아직 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라인은 지키자. 이 라인은 지키고 추가적인 상승분을 바라보자. 그 상승에 대한 건 두 가지의 익절 라인이 있다. 지금 카운팅상으로는 전저점이나 이저점에 손절 걸어야 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명확한 손절은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내가 멀다 라고 느껴지면 배율을 줄이시면 되고요. 난 충분히 여기까지 가져가도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매매 전략상으로는 손절 라인은 변하진 않는다. 최소 2저점이나 2저점으로 하셔도 되긴 하나 명확한 건 여기다 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상승은 마무리를 했다면 TP 값은 이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에 대한 382 구간부터 TP를 가져가면 됩니다. 즉 진입해서 손절 요만큼, 익절 라인 이만큼 한 3배는 나와요. 무조건 간다는 거 아니죠. 빠졌을 땐 손절해야 될 라인들을 명확하게 갖고 올라간 다음에 익절 라인을 명확하게 가져야지만 내가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게 됩니다. 그 매매 전략을 세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파동이었을 때 여기가 끝났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주는 TP 라인은 나올 거고 그리고 더 짧은 TP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만든다는 가정하에 이 고점부터 WXYXZ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동 카운팅입니다. 이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은 적지만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 Z는 기간적으로 나오든 삼수가 나오든 다 돼요. 나오면 다 되지만 가능성은 뭐 저점만 돌파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깨면 상승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 이걸 깨지 않는 선에서 숏까지 진입해 볼 수 있습니다. 382 구간에서 롱 익절하고 숏 스위칭해서 내려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에 대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니까 롱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여기 소파동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스윙을 할 거냐 스캘핑을 할 거냐 포지션 런을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진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답하고 빠르게 알트 보고 이거 한번 마시겠습니다. 질문답하고 있다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오늘 좀 세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실 거 앞으로 질문 있다가 끝난 대로 바로 질문답하는 대로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듣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바.